오늘 언론 칼럼 중에 좀 재미있던 게 투쟁하는 것 같은 기분. 좌파들은 자기들이 야당일 때 어떤 아젠다에 대해 투쟁하는 것 같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그것이 마치 사회적인 투쟁인 양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여당이 되고 나면 그런 주제나 이런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실체보다 이 뭐라고 할까요? 감성에 기반을 둔 대중 선동을 통해서 결국 대중들로 하여금 흥분하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집권하고 권력을 취하고 뜯어먹고 배가 불러질 때는 그런 대중을 흥분시켰던 주제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더 이상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처박아 놓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덕일까 독일까 이미지 정치의 함정이라 해서 대선이 점점 선동 정치로 가고 그 선동 정치의 도구로서 이미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사진들이 등장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완동물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대선이 본질보다는 비본질이 중점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대선 후보가 옛날에 마누라하고 연애한 이야기나 대선 후보의 옛날 스토리들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가공된 이야기를 들어봤자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이야기를 집중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의 정책이 어떻고 윤석열의 정책이 어떻고 이재명의 정책이 어떤가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책이 정말로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기관이나 언론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자, 또 하나의 칼럼에는 이재명의 부동산 딜레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나워지는 부동산 민심. 딱 문가리가 2017년 5월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6억대의 아파트가 10월 달에 12억대가 됐다는 거죠. 딱 2배가 넘었어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4년 한 6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민심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게 LH 사건 때 터져버리니까 아주 선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이라는 거는 LH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분노는 바닥에서는 굉장히 특검 찬성이 압도적이고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아무리 조사해봐도 100% 나올 게 없다. 그리고 자기는 부동산에 자신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 옆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교수들을 옆에 두고 강남훈, 김태동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문정권의 부동산 문제를 비판하면서 차별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김태동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저격수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하고 친형제래요. 그래서 김헌동이가 지금 오세훈의 SH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인터넷에 여러 차례 글을 실으면서 현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25번을 했음에도 실패한 걸 비판을 하고 지난해 민간 보유 토지 가치 상승분 772조가 국내 총생산 GDP의 40%나 된다. 그러니까 땅값 오른 것이 GDP 40%다라고 말을 하며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라고 했고 또 문 정부가 군사 정부보다 못한 정책으로 세계 최악의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 이렇게
같은 진영을 넘어선 독한 비판을 통해 부동산 문제에서 차별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경선 막판에 이낙연을 향해 대장동 사태는 이낙연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집값이 폭발해서 개발업자들의 이익이 3, 4천억 늘어났다고 공격도 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이재명이 비판하면서 빠져나가려 했는데 이재명에게 진보적 경제정책의 이론을 제공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재명도 그런 똑같은 부류였는지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대장동이 터져버리고 나니까 이재명이 문을 부동산 등에서 비판하고 차별화하면 결국 이재명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문가리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부동산에 대한 민심은 더 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화동이 1호부터 7호가 대장동에서 11만 프로라는 믿기 어려운 수익을 올렸는데 옛날에는 부동산 투기꾼이 가방 들고 다니던 그야말로 사기꾼 같은 브로커나 아니면 복부인 정도일 건데 이번에는 전부 회계사, 변호사, 언론사 이런 그 양복 입은 엘리트들이라다는 엘리트들이 부동산에 몰려드는 것은 부동산만 돈이 된다. 문재인 4년 동안에 부동산이 최고 돈이 됐다. 반도체나 배터리는 세 발의 피다 부동산에 비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늘 중앙일보 이철호 칼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SK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휴대폰에서 41조인데 민간 보유 토지가 작년에 772조나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585조인데 이것보다도 부동산이 오른 게 더 많으니 여기에 그야말로 전직 대법관, 특검, 청와대 민정수석, 검사장, 현직 국회의원까지 전부 빨대를 꼽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문정권 시작할 때 6억 708만 원이었던 부동산이 9월 말 현재 12억 1639만 원이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2030이 절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가리가 아무리 부동산에 대해서 사과하든 말든 관계없이 현실 세계에서의 부동산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국민적 분노가 저변에 깔려 있는데 LH에서 등장한 인물은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거기에 땅을 근처에 사뒀다는 국회의원들 몇 명만 우리가 이름을 알았지만 그 사람들도 딱히 가족이 산 일부터 시작을 해서 요리조리 다 빠져나갔고 그래서 분노가 좀 치밀어서 여당을 심판해버린 거죠. 서울과 부산의 모든 구청 단위에 다 졌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대선 후보라는 사람, 여당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변호사, 회계사, 언론사 간부 같은 엘리트들을 데리고 대장동에서 빨대를 꼽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빨아들이는가. 근데 그게 비단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에서도 또 위례 신도시에도 똑같이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실수라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이제 공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법조인, 현직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등장인물이 전부 호화찬란합니다. 그리고 영화 아수라와 비교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조폭과 좀 부패스러운 인사들이 지금 몇몇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땅 문제가 되면 대중들의 반란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건드렸어요. 한마디로 민심의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봐야 되는 게 대장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 아무리 말장난으로 또 권력의 비호를 받아서 국감이고 수사에서 빠져나간다고 해도 아직도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라는 것이 65에서 70%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참으로 허접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재명은 지금 문가리를 비판도 못하고 차별화도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진짜 본질들을 지금 수사하지 않고 나무기나 정영학이 녹취록에 기반해서 검찰이 수사한다고 시간만 끌고 있고, 이것이 너무나 엉터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검찰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을 이 대장동을 잊게 만들고 또 관심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요 자식들 얼마나 엉터리로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된 거예요. 자, 김호수, 이정수, 김태우는 이 부분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빠져나가죠. 반대로 이걸 가지고 윤석열을 틀어서 빠져나가겠다고 해본들 빠져나가지겠습니까? 절대 못 빠져나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제대로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 제가 몇 가지 수사 단서를 줬어요. 아니, 김만배가 동해에서 식당에서 100만 원을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선거운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하는 식당이었어요. 그러면 김만배와 이재명이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화천대유가 시행사업에서만 2060억의 이자를 지불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어요? 정말 그 돈이 이자로 갔을까요? 화천대유가 시행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4,531억입니다. 검찰은요, 천하동인의 배당금 3,463억이나 화천대유의 배당금 577억에 대해서는 내역을 거의 내고 있어요. 그런데 화천대유의 시행사업 이익 4,531억의 내역에 대해서는 접근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배당금이라는 이 말이 붙은 것은 땅 팔아서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그것을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에 다 가도록 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땅을 갖다가 저거가 저거한테 팔고 싸게 사가지고 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는데 그 중에 2060억이나 이자를 냈다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 2060억요, 조사해보면 은행에 얼마 진짜로 이자로 갚는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그 4분의 1도 이자로 안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그걸 찾아서 조사하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150억이 떼였니, 109억이 떼였니, 100억이 떼였니 하는 그 떼인 돈도 조사해보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녹취록 따라서 장난치고 50억 클럽이 진짜니 가짜니 곽상도가 뭐 하나은행 컨소시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니 맞겠지요. 그렇지만은 곽상도도 처벌해야 하지만 곽상도는 이 일의 부속품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 일의 본질은 곽상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 부분을 유동규를 시켜서 자들을 확 밀어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빼내는가. 그리고 이재명이 백현동에서 자기 본부장 했던 사람을 그 아시아 디벨로퍼에 집어넣고 거기에 정말로 무리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거기는 민간 합동 개발을 해달라고 식품연구원이 2차례나 했음에도 민간으로 밀어줬어요. 여기는 왜 민간 합동으로 한 줄 압니까? 민간 합동으로 해야 땅을 싸게 사니까 민간 합동으로 해준 거예요. 위례에서는 그야말로 대장동의 축소판으로 똑같이 해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검찰이 장난을 엄청나게 치고 있다. 자, 이런 장난을 치면서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특검을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대선에 영향을 못 미치는 타이밍과 상황에서 특검에 돌입한다라고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특검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딱 쫓던 개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대장동과 관련된 함정에서 저것들을 꼼짝 못하도록 의혹을 터뜨리면서 몰아가는 게 중요하지. 특검이라는 자체의 단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에 딱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 옵션이 붙어서 언제 특검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이들이 특검조차도 사건을 뜯기 위한
장난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